현재 영국 여론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성적이 이어지면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관중들의 전술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내부 정보가 전해지면서 팬들의 불만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1000명 이상의 팬들이 경기장 주변에 모여 다니엘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임을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축구 전문 언론은 토트넘 팬들의 불만에 동의하며 구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라는 스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최근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분노한 모든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22명의 선수 중 23명이 새 주장을 찾는 대신 포스테코글루를 해고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한다고 동의했죠. 이 사건은 축구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팬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으며 클럽은 팬들을 직접 초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비 회장, 감독, 그리고 시즌 주장이 이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당연히 레비 회장,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이 참석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팬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 하나는 회장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3가지 업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레비 회장이 처음으로 언급한 업적은 토트넘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시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업적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의 개장입니다. 토트넘은 낡은 화이트 하트 레인 스타디움을 허물고 2019년 4월 새로운 경기장을 개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비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손흥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레비 회장은 한 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팀에는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한 사람만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가레스 베일,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그리고 해리 케인은 두드러진 이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비의 발언은 감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을 감안할 때 레비는 충분히 그를 기릴 수 있었죠. 많은 토트넘 팬들이 인정하듯 손흥민은 이미 클럽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칭찬할 의도가 없더라도 그는 레비가 방금 언급한 2가지 업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 결승으로 이끌었으며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첫 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는 또한 이 경기장에서 열린 첫 유시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도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클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일과 베르바토프의 기여를 과소평가할 의도는 없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두 선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요. 한 시즌의 영향력으로 보면 손흥민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베일은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지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토트넘에서 이 상을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레비가 손흥민의 기여를 이 두 선수보다 낮게 평가했다면 이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레비의 발언은 손흥민의 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팀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내부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고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팀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죠. 내부 정보에 따르면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와 선수들 간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분노를 표하며 포스테코글루의 훈련 지휘를 거부한 후 팀 내부에 분열 우려가 터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훈련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팀 주장인 손흥민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이 감독의 전술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팀 내 많은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리더이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팀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리더십과 경험은 많은 선수들에게 진정한 주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성적과 방향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의 존재는 팀 동료들에게 확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습니다. 손흥민이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토트넘 경영진이 새로운 주장을 선출하려고 논의하자 22명의 선수 중 23명이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이 손흥민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선수들과 포스테코글루 간의 갈등이 내부 회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큰 의문에 처해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토트넘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선수들과 감독 간의 긴장 상태에 손흥민이라는 팀 상징이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토트넘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습니다. 다가올 레비 회장의 결정은 토트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이강인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2번의 대규모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을 위한 미래 비전과 투자를 고려하여 그를 떠나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은 2022-2023 시즌 세리에 A 챔피언 나폴리와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사실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협상할 때 이강인을 거래에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PSG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PSG는 젊은 팀을 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한 시즌 만에 이강인을 떠나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PSG 리포트에 따르면 유럽 축구 이적 전문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어는 이강인을 PSG의 판매 불가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나폴리가 이강인에 대해 언급하자 PSG는 즉시 협상을 중단했고 이는 PSG가 그를 얼마나 중요한 선수로 평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PSG의 결정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곤살로 라모스가 2024-2025 시즌 개막전에서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후 공격진에 큰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고집했죠. 또한 나폴리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럽들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8월 툰 메르카토의 기자 산티 아우나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큰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사우디 클럽들은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큰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풋 메르카토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의 한 익명의 클럽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에게 7천만 유로에 달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했다면 그는 한국 선수 중 최고 이적료와 연봉 기록을 세웠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강인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의 다른 빅클럽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PSG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 전역의 팀들이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강인의 잠재력입니다. 2001년생인 이강인은 이제 한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야 할 나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이강인의 폼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성장을 유지한다면 이강인은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죠. 둘째, 이강인의 상업적 가치입니다. 이강인은 또한 손흥민과 맞먹는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PSG가 이강인을 영입한 후 아시아 시장에서 그가 일으킨 효과 덕분에 유니폼 판매와 경기 티켓 판매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들인 돈이 그가 가져오는 상업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클럽들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상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돈보다 커리어를 선택했는데요. PSG에서 연봉 727만 유로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강인은 다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PSG의 남아 커리어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